자, 반갑습니다. 세종고 미래역량 진로 탐색 프로그램 시간을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자, 역시 개교기념일 후배들을 위해서 달콤한 휴가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내어준 우리 김민재, 김민주, 박지훈, 김지혜, 정은혜, 정주연, 그리고 박소환 선배들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대한 의미나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 모두 선배들이 PPT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 5팀의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Q&A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졸업생 선배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이런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선배님들은 여러분보다 몇 년 먼저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에 작은 힌트와 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우리 졸업생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협에 다니고 있는 우리 김지혜 선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소왕 선배. 그리고 우리 기립과의 귀염둥이 김민주 선배. 인물도 실력도 최고의 우리 김민재 선배. 그 다음에 연예인같이 생겼죠, 그죠? 박지훈 선배. 바로 헬시한 우리 정은혜 선배. 그 다음에 저희 사장님 정주현 선배. 이 선배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소왕이나 주현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 그러니까 20살, 22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낯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박수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가겠죠.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저는 21살이고요. 기장수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맛보기 자기소개 실전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자기소개와 본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생활이었던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될 거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기초 작성법과 마무리 인사로 끝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장수협에서 근무하고 있고 테일러로 이제 은행원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은행원의 역할은 대부분 그냥 고객의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요. 금융거래와 안전성과 위험 관리를 책임지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넘기시면 저에게 직업이라는 의미는 이 직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공부라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 오시면은 고객님들은 그냥 업무만 보시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곳곳 물어보고 가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직업이 큰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일단 첫 번째 자격증을 좀 더 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쓸 때 자격증 채우는 칸이 많은데요. 자격증을 채우게 되면 가산점이 이제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취업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를 처음에 쓸 때 되게 많이 애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과정도 모르겠고 그래서 백지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좀 더 일찍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본틀 작성법을 준비했습니다. 넘기시면 기본 구조에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4가지로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원 동기는 기업의 특성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단점은 장점을 강조하되 그 장점으로 인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런 스토리를 내용하는 게 좋고요. 입사 후 포부는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을 참고하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예시를 들어 핵심 포인트를 집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나타나는 것을 하고 싶으시면 학창 시절 때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어떠해야 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명시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원 동기 예시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이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것보단 자신의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을 연결지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기업에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의 예시인데요. 장단점도 마찬가지로 경험과 사례를 들으는 게 가장 좋고요. 단점은 솔직하게 적는 것도 좋지만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 기업에서 어떠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신의 장점으로 인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징후와 연결되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취업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전문가로 졸업한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7년도 세종영어고를 입학해서 공부반 등 사업경진대회와 전국 사업경진대회에서 사업실무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바로 대인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경영지원팀으로 입사해서 처음에는 회계 업무를 조금 보다가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일학습 병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더 배웠는데요. 거기서 안전 업무와 현행화 업무 이런 더 직무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말 그대로 일과 학습을 동시에 같이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재직자 과정 1년짜리를 이수하면서
우선 통과는요 L3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L3는 산업기사 수준 정도의 자격증으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T텍 과정을 2년 동안 하였는데 이 과정은 전문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년제 전문대 학위를 취득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년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부경대학교랑 폴리텍 전기과 심화과정을 지원해서 두 개 다 합격을 했는데 저는 실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폴리텍을 선택했고 네, 지금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직업이란 저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단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야간대 학교를 다니면서 발표 준비나 아니면 보고서, 레포트 쓰는 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그 자격증 준비도 저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전산회계 이런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했지만은 언제든지 전 지금 전기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진로 확장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았지만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식조리과 3기 졸업생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대전고등학교에서 양식산업기사 과정을 수료해서 양식산업기사를 지금 현재 보유하는 상태고요. 라마단 고르 해운대라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핫팟스에서 웍질이랑 스프 그리고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라방이 잘 들린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긴 한데 제 소개를 하자면 작년 외식조리과 3기 졸업생으로 친구랑 똑같이 양식산업기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혁신지구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 경남정보대를 다니면서 린던그랜드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원더클라우드라는 양식 레스토랑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콜드, 버스, 음식에 나가는 그리고 피자, 디저트 위주로 맡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나중에 Q&A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게 합류되어서 PPT에 자기소개가 없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앞에 친구들과 같이 외식조리과 3기 졸업생이고 똑같이 양식산업기사 과정을 수료하고 스파크아트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나에게 직업은 뭘까라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하더라도 그게 꼭 본인의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은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만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일치한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 가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사람 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각자 힐링할 수 있는 아니면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적당히 자기 케어를 해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날 때도 있고 조금 날 때도 있지만 세대 차이가 있어서 각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를 나가도 플레이팅을 할 때 나는 좀 더 오밀조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얘는 터지게 모든 재료가 다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좁히는 걸 잘 해야지 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멘탈 관리를 떠나서 이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화상도 많이 생기고 칼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손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보시면 다 직장에서 생기는 상처거든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을 하면서 다치는 건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다 안전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각자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메뉴라던가 조리과 가실 분들 이런 거 빨리 적응하셔서 회사 일에 잘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일단 기본기는 확실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 들어갔을 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스스로도 요리를 하면서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기본기 연습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증은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호텔이 저희라는 사람을 판단하려면 자격증을 보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때 자격증은 필수로 꼭 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프로그램 있는 거 다 시켜달라고 쪼르시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대회나 방과후, 동아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조리 이론도 호텔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조리 이론을 모르고 호텔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요리하려고 한다고 매우 많이 혼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취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켜주는 취업 면접 강의 같은 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면접 연습도 틈틈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취업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현장 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일을 하든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수월하게 더 진급을 빨리 한다든지 적응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하는 걸 꼭 권장드리고요. 이제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보건 같은 경우는 병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빨아먹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워야 산업기사 그 정도지만 현장 실습은 다릅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고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 능률에 따라서 이게 받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하셔서 그런 거를 좀 실습생의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발을 많이 넓힐 수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학교에 있을 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뛴다고 저는 체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저 친구 가리지 않고 분야가 다르더라도 꼭 발을 많이 넓혀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활동을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가방 좋아하는 친구들, 돈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뭐 다 가능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생활비에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점으로 두시면은 취업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진학의 장점. 저는 피테크 과정, 일학습 병행 과정을 수료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현장 실습 같은 건 쌓을 수 없을지 몰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기초 이론 이런 거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깔아주지만 대학교로 올라가면은 수준이 일단 기본 이거는 다 하고 가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 이론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하고요. 진학의 장점으로는 이제 크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돼서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결국 취업할 거니까 진학을 하는 거니까요. 승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솔직히 저희한테 많이 부러운 점이죠. 그래서 대학생활을 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학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나간다던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전문 학위를 더 따기 위해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던가 이런 개인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을 추천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관광 혁신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일학습 병행이라고 이 친구들과 저 모두 현재 취업을 한과 동시에 진학을 하여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광 혁신지구는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조립과를 보유하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10명만 선발하여서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교에서 제 기수 때 4명이나 합격을 해서 모두 대학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광 혁신지구는 주로 5성급 호텔로 취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기는 꼭 5성급 호텔로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고 졸업생 정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이랑 지금이랑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씨앗 사진을 넣었는데 지금 조금 비수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살이 쪘다는 것만 감안해주시고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트레이너가 아니라 태권도 사범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유치원생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에 욕심이 많아서 월 135만 원 버는 태권도 사범이 지금은 월 500 이상 벌고 있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들고 있는 일학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대회 수상 대역, 그 다음에 위에는 다양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당연히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태권도랑 보디빌딩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 자격증도 들고 있어서 필라테스 강사도 짧게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런 이수 자격증들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버 엔터테인먼트 소속에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운동 인플루언서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사범에서 트레이너로 갔었던 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태권도 사범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급에서 135만 원까지 막 최대로 벌면서 일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20살에 학점은행제 동아리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태권도 학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 교육에 관련된 학사학위도 같이 땄고요. 그래서 21살에 필라테스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이때는 알바도 하면서 쓰리잡을 뛰었어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더 벌고 필라테스 강사랑 트레이너를 하면서 200만 원 이상을 벌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대회도 입상하고 경력이 조금 쌓였다 보니까 현재는 월 500 이상은 그냥 버는 트레이너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트레이너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항상 퀄리티가 높은 맞춤 수업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나 블로그 등 각종 SNS, 그 다음에 수업 후 회원님들의 피드백 관리, 그 다음에 네이버 리뷰, 그 다음에 각종 대회나 바디 프로필 서포트도 함께 같이 다녀야 됩니다. 꾸준히 트레이너가 지켜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여러 방향으로 배운다거나 또는 개인 몸 관리, 그래서 저도 지금도 주 6일 하루에 2번 웨이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님들의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트렌드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 또 대회 경험을 쌓든
뭐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학생 때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 관련 학교 활동, 저는 학생회도 했었고 홍보도 활동을 했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으면 지금 회원님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웠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적 관리는 하셔야 되고 운동만 잘해서는 절대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A는 제가 나중에 다 같이 할 거라서 그때 한번 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인플루언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스포츠 브랜드 옷에서 제가 협찬을 몇 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Q&A나 뭐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잘 질문해 주신 분 몇 분만 뽑아서 제가 나중에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은 그분에게 옷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스타 댓글 QR이고 굳이 저 QR을 찍지 않으셔도 인스타에 치면은 나오니까 한번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희주 헤어 대표이자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5살 정주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미용학원을 등록했고, 그리고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 옆에 바로 있는 동의과학대학교를 미용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앞에 다 했듯이 일학습 병행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게 성장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겠지만 이거는 일과 학교를 동시에 해서 시간 절약이 가능해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7일 중 이틀은 학교를 가고 5일은 일을 해서 거의 20살 초반에는 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인턴으로 레벨 교육 이수를 해서 21살에 디자이너가 됐고요. 그리고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디자이너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23살 12월에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다들 말했듯이 자격증을 많이 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격증만큼 자기가 성장한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단 먼저 1인샵 미용실 창업의 좋은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수익 전액이 본인 소득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다 벌어 가고요. 일단 다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장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트레스가 좀 많은 스트레스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 개인 성장이 빠르게 가속화돼요. 전반적인 경영, 마케팅, 응대 등등 다 다방면으로 영향력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 힘든 점도 물론 있을 텐데요. 진상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차지하고요. 무리한 요구, 뭐 깎아달라 하거나 아니면 예의 없거나 반말을 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표정 관리를 하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다 처리해야 돼요. 시술뿐만 아니라 뭐 청소, 재료, 뭐 볼을 닦는다거나 수건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 마케팅을 한다거나 시술을 싹 다 저가 해야 돼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매출과 지출이 불균형해요. 사람들이 이번 달은 자르고 다음 달은 안 자르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손님이 매달 사람들이 고객 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월세랑 재료비는 계속 꾸준히 나가는데 매출은 불균형해가지고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 단골 부족으로 매출이 불안정하다는 말은 처음 오픈할 때 무조건 단골이 많지는 않거든요. 처음 오픈할 때부터 고객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다음 1인 샵 미용실 창업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디자이너로 좋은 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자기만의 감각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창의성이 있고 자기만의 트렌드를 만들어서 머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보다 트렌드를 앞서 나가야 유행에 앞서 나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인스타에 보면 머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렌드를 좀 앞서는 직업이에요. 그 다음 꾸준한 수요가 있거든요. 요즘 불경기라는 말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음식을 밖에서 배달을 안 시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외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경기라는 경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하는 경우로 가게 음식점이든 많이 불경기가 왔는데 솔직히 머리가 기르다 머리는 안 자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이미지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는 무조건 자르기 때문에 불황에도 머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수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요즘 로봇이 거의 대체하는 시기가 왔는데 왜냐면 고객들이 왔을 때 얼굴형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 뭐 결혼식 전에 와야 된다, 소개팅을 가야 된다, 부드럽게 하고 싶다, 날카롭게 하고 싶다, 남자들마다 뭐 댄디하고 댕댕이 같은 느낌을 하고 싶든지 남자다운 느낌을 하고 싶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해야 돼서 직업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체력 소모가 제일 많이 커요.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못 먹는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종일 서서 시술을 하고 손을 많이 써서 허리랑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이 있는데 다양한 고객의 성격, 기분에 맞춰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거예요. 그 다음 수입 불안정이 있는데요. 앞에 1인 창업할 때랑 비슷한데 초보 디자이너 때 막 디자이너를 달았을 때 초반에 단골이 없어서 수입이 자꾸 불안정해요. 그 다음 클레임 스트레스인데요. 뭐 그 사람이 매직을 하거나 펌을 하거나 커트를 하거나 했을 때 남자들은 옆에 길게 하고 싶은데 짧게 3mm로 치고 하얗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예민하신 고객님들은 와서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은 매직을 하거나 펌을 하면 탔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와서 펌이 이제 다 풀렸는데 다시 해달라는 경우도 많고, 분명 보여주는 사진이랑 컬러가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었잖아 이렇게 반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딱 다가왔을 때 불안하고 되게 표정 관리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확실하게 물이 나오는 정확한 한 우물에만 끝까지 독하게 파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갖게 됩니다. 그 대신 너무 정확하지 않은 우물만 파면 그 우물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고 한 우물만 깊게 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생각했던 질문, 나중에 내려갈 때 저기요 선배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좋은 질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1년 뒤, 아니면 2년 뒤, 3년 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후에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Q&A 시작하도록 할게요. Q&A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은 귀한 시간 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더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걷고 계신 선배님들이 이것저것 되게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면서 또 얻은 노하우들을 이렇게 또 화용없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지현
김지혜 선배님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올라온 질문이 네, 영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김지혜 선배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요.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감정에 이제 기복당하지 않는 게 참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아까 손 들었던 분 어디 있을까요? 네. 내 심리 어떻게 성적 성적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막 상위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상위권이었습니다. 뛰어가지고 뭐 1등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중간보다 좀 위에 너무 했다. 겸손합니다. 아닙니다. 무엇보다는 자격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는 게 훨씬 성적보다 낫습니다. 네. 또 질문. 또 다른 질문. 그럼 앞에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혹시 일어서서 발표해 주세요. 혹시 자신만의 면접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면접 때는 이제 항상 웃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이제 물어서 왔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정색을 하면은 이제 고객이 응대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웃는 얼굴로 면접에 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자격증에 관한 얘기인데요. 혹시 자격증은 진로에 관련된 것만 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딸 수 있는 건 모두 다 따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민주가 대답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전공 위주로 자격증은 취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간이 더 나면 엑셀 같은 자격증 더 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금융정보과 다니고 있는데 취득하신 자격증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취득한 자격증은 ITQ 3개는 기본적으로 따놨고요. 전산회계 2급부터 1급까지, FAT 1급까지, 커널하고 워드까지. 너무 겸손하죠. 성적 최상위권입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땄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과정에 다 하시는 건가요? 네, 고등학교 때 다 준비했어요. 상도 못 잡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 수양만의 그 은행만의 그 특징이 좋은 점이 궁금해요. 1금융보다는 이제 일반 은행보다는 진상이 덜하다.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대하면은 웃어주신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여기 먼저 하고 취업할 때 성적이랑 자소서 중에서 뭐가 좀 더 중요도가 높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건 아마 자소서가 아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성적은 그냥 이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는 거고 자소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네. 네. 추천하시는 공부 방법이나 멘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악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뭔가 해내지 못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해야지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이 잠깐 끊고요. 예, 다른 라방 친구들 질문. 네. 정은혜 선배님에게 태권도 사범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태권도 관장님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래는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살 빼라고 태권도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계셨던 사모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권도 사원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접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여기요. 라방 먼저 요거 마무리할게요. 조리과 선배님들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마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데 맞죠? 네. 일단 최저시급이라 생각하시고 호텔 들어간다면 이제 돈은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 초반. 자, 여러분들의 월급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픈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이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법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모두 다. 얼마에서 얼마 정도가 꼭 정확하지 않은데. 쉴 거 다 쉬면 190 정도 받고 OT랑 쉴 거 다 못 쉬고 일하면 한 28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몇 차이가 우리 대리님 소환이 월급 저는 작은 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다 떼고 200 중반 정도 받습니다. 새 전이 아니라 새 후라고 셉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네. 말씀드렸어요. 일단 호텔 5성급 호텔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받아야 오버타임이라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야 한 280 정도 지키는 친구들이 있고 기본 연봉제라에서 2,600만 원 기준으로 잡아서 거의 최저시급으로 한 200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정도로 그냥 기본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년 차에 지금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1년 차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네. 언제까지 그렇게 받아요? 그거는 이제 1년 지나면 연봉 협상이 연봉 협상을 이루어지니까. 합니까? 협상 솔직히 말씀드리다 했잖아요. 네. 협상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고 통보를 받는다? 그런 셈이 그냥 은혜 우리 사장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최소 1,000 정도 벌어요. 많이 벌면 끝까지 들으세요. 많이 벌면 2,000 정도. 월에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진짜 하면 독하네. 다 가능하고 기본 디자이너들은 한 300에서 500 정도 벌어요. 오늘 전부 다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초중반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금이나 보너스, 연말 보너스나 이제
명절 때도 보너스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그리고 일학습 병행에 저희 소항이 선배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고? 무경대와 폴리텍.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폴리텍 대학이 2년제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4년제가 됐어요. 그래서 1기로 그래서 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부경대를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진로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오늘 온 이 친구들이 너무 겸손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질문할 것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약간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줄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받아줘요. 크게 조리과 선배들한테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저도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많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해서 또 선배분들은 총 몇 개로 취업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각자 호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약간 이렇게까지 그냥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대로 피테크 일학습병행 혁신지구 글로벌 혁신지구를 이수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격증이 한 2개인가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거다 보니까 그 뒤에 산업기사 과정이 있어서 다른 자격증을 좀 안 딴 상태였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면접을 잘 본 케이스로 나중에 산업기사를 딴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5성급 호텔에 한 2년 과정해서 입사를 했고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저희 민당 브랜드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호텔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운영되고 있는 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한 1, 2개월 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복리후생이라고 할 건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 호텔 복리후생해요. 저는 호텔 취업 면접 보러 갔을 때 조주기능사 하나 들고 면접 보러 갔고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질문 다 대답을 잘 해가지고 면접 붙었고 파크트 복리후생은 영어 학원 지원해주는 거랑 연 12박 전 세계 호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조리로 갑시다. 조리로 갑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한 3개 정도 들고 혁신지구 면접을 봤고요. 그 3개밖에 없었는데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호텔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저희 호텔은 국내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호텔은 다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상여금도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할 사람 있을까요?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저희가 40분에 늘 저 조리과 선배님한테 크게 얘기해주세요. 저 조리과 선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혁신지구 수업을 받으셨다는데 저희가 1학년이라서 아직 혁신지구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혁신지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PPT를 좀 간소화해서 만드는 바람에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혁신지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명목상 인재 뽑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부산 내에서 조리과를 나온 학생 중에 모두 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한 인원 30명에서 한 40명 그 중에서 10명을 면접을 보고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팀, F&B 10명, 조리팀 10명에서 팀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대학교 수업이 듣고 거기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회사 면접을 준비를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제 면접 준비한 다음에 회사를 가서 면접을 보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탁탁 집어가지고 채용해가고 그 다음 회사 탁탁 집어서 채용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저희가 얻는 거는 대학교를 주에 한 번씩 가도 졸업장이 나오고 대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자, 혁신은 특성화 부서로 가서 선생님들을 찾고 꼭 여쭤보세요. 네. 그렇게 이일 학습 병행하면서 다니는 입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모르시면은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들 다 충분히 친절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에 친한 선생님들한테 쪼르시면은 전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여기 라방에서 온 게 있어가지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어디서 실무 경험을 쌓으셨나요? 저는 일단 대학교 때 드라포레라는 매장에 있었고 그다음 박승철 본점에 있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거가 그 얘기했는데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하고 23살 말부터 이제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현 선배 하루 근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른 미용실이랑 좀 다르게 야간 미용실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큰 메리트라서 다른 미용실들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지금도 하고 지금 가야 되는데 오늘 귀한 시간 예약하기 힘듭니다. 또 이제 질문. 그리고 질문. 그 스포츠 관련해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 학생 때 취득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 학생 때는 생체는 따지는 못하지만 20살 되자마자 딸 수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필기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스포츠 분야에 있는 세부 자격증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받을게요. 동아대 태권도학과 나오셨다고 아까 봤는데 전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입시 체육이랑 메달 특기자 전형. 어떤 걸로 들어가셨는지랑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메달 특기로 들어갔고요. 대회 입상으로 들어갔고 거기 교수님들이 대회장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신 전형으로.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을까요? 시간 다 돼갑니다. 이번에 1학년을 좀 많이 받아서 네. 2, 3학년 대상으로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트레이너 태권도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운동을 하면서 보조강 사업을 일하고 있는데 대학을 저는 태권도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잘 몰라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대학 진학을 굳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 보조강사로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거라면 그쪽으로 조금 더 활동을 넓히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더 받도록 2명까지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1학년 아까 많이 해서 3학년 여기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올해 취업이 이곳저곳 하고 싶은 데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서 군대를 먼저 가려고 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떡하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저희 센터에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 계신 남자 선생님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군대 갔다가 오셔서 취업을 하신 분들인데 다들 열심히 하셔서 월에 500 이상 그냥 다들 벌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손 들었던 나 진짜 진짜 이 질문 하고 싶다. 손 들어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저 아까 조리과 선배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월급이 적은데도 계속 일학습 병행으로 조리 쪽으로 하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남들마다 요리를 하는 이유는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을 때 스스로 약간 뿌듯함과 기분이 좋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가 그냥 요리가 잘 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직업 만족도로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호텔이 돈이 안 된다는 걸 다 이미 알고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경력 쌓으려고 들어간 게 크거든요. 일단 호텔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차이도 심하고 이게 윗선 라인들이 이제 선임분들이 아니면 차장님, 과장님, 셰프님 이런 라인분들 통솔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원동력이라 하면은 제가 만든 거 나왔을 때 오픈 주방이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 보면은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팀에서 코멘트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저 진짜 하고 싶은 요리 하려고 지금 경력 많이 쌓고 기회 이용해서 사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원동력이라기보다. 선생님께서 마무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 질문 개인적으로 조금만 지금 개인적인 거라 조금은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수왕 선배님께서 이제 여태 이렇게 해오신 것들을 보면 이게 엄청 꾸준한 열정으로 계속해 유지해 오신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좀 꾸준한 열정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실 수 있었던지 그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금융과 졸업했는데 회사는 통신회사거든요. 좀 분야가 많이 달라가지고 좀 많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병행 통해서 일부러 전기 쪽으로 배우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야간대도 전기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현장 교사 이런 거 등록할 수 있으면은 대학원 이런 데도 가고 싶긴 한데 일단 진로가 좀 바뀌는 거죠. 저는 금융에서 전기 쪽으로 공학 쪽으로 바뀌었는데 충분히 언제든지 나중에 바뀌어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길만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든 새로운 경로가 열려있다 생각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지혜림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